지금 이 FDR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학교를 다니고 교육을 받고 정치적인 커리어가 시작이 되고 그렇게 세상을 떠날 때까지 잠깐의 일대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1882년에 뉴욕에, 우리 뉴욕 그러면 뉴욕시를 많이 생각하죠. 근데 뉴욕이 시가 있고 더 큰 영역이 그 위로 뉴욕주가 있죠. 그 뉴욕에서 지금의 자동차로 간다면 2시간을 쭉 직진해서 북으로 가면 하이드 파크라고 하는 그런 작은, 아직도 인구가 얼마 안 돼요. 그 작은 마을에 도달합니다. 그 하이드 파크이 이 로즈벨트 대통령의 탄생 고향입니다. 이 허슨 밸리, 허슨 강이 뉴욕으로 흘러내려가죠. 굉장히 아름다운, 단풍이 아름답고 봄에 그런 굉장히 초목이 아름다운 그런 곳인데요. 저도 그 근처에 몇 년을 산 적이 있는데 굉장히 그런 아름다운 그런 강 유역에 그 위쪽에는 그다지 뭐 강이 넓지는 않아요. 그러나 거기에 출신입니다. 거기에 올타이머, 아주 오래된 가문, 터주 대감이죠. 올머니, 갑자기 돈 번 사람이 아니라 그 가문의 오랜 동안의 커다란 부가 축적이 되어서 사회적으로 책임감이 있고 돈 좀 있다고 거들먹거리거나 그러지 않는 품이 있는 그러한 집안의 로즈벨트 패밀리입니다. 이 가문은 그런 비즈니스, 또 상업, 커머스 이런 거, 그리고 쉽빌딩, 조선업이라고 요즘과는 좀 다른 그런 개념인데 배를 만드는 어서 상당한 그런 부를 축적했던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또 로즈벨트의 어머니 또한 아버지와 먼 사촌의 14촌 정도의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역시 대부자인 로즈벨트 가문의 아들과 딸이 이제 결혼한 것이죠. 아버지 쪽으로 보면은 미국의 이 네덜란드계 더치라고 그러죠. 더치 사람들. 그 파워가 1620년대에 뉴욕 항구 쪽으로 들어오면서 맨해튼 아래쪽에 이 네덜란드계가 여기가 뉴 네덜란드라고 여기가 새로운 네덜란드 국이다. 그리고 이 지금의 맨해튼 아래쪽이 뉴 암스테르담 신암스테르담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그 네덜란드계가 상당한 작은 그런 그룹이지만 세력을 형성합니다. 그러면서 1664년에 영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여기가 요크 공의 이름을 따서 새로운 뉴욕 항이다라고 이 네덜란드계에서 세력을 거기를 인수를 해요. 그러면서 영국계가 이제 다시 뉴욕 쪽에 자리를 잡고 네덜란드계는 점점 그 위쪽으로 이제 업스테이트 뉴욕 쪽으로 이동을 해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로즈웰트계가 그 네덜란드 사람들 그 초기의 정착들이 이렇게 사업과 부동산 소유, 부동산 개발로 엄청난 부를 축적하면서 로즈벨트 대통령의 경우에는 미국은 헌법에 1조 9항 10항에서 미국은 노벨라디, 귀족 제도나 귀족 호칭이나 이런 거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헌법에 명시된 조항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에는 그게 뭐 현대에 그게 왜 필요해? 근데 이 당시에는 미국의 영국의 왕권과 싸워서 독립한 미 합중국이 그 배경이 바로 왕권이라고 하는 마너키 그리고 그 왕권은 귀족들이 또 있잖아요. 뭐 베런, 카운테스, 공작, 뭐 후작, 납작 이런 것들 그런 것이 다 허용이 되지 않는 그러한 상당히 민주적인 그런 개념으로 물론 백인들 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회가 상하적으로 수직적으로 보는 것보다 이미 국가 시작부터 상당히 수평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회였는데 로즈벨트가 5살, 7살, 8살 이 어린 소년의 남자 성인을 보면 허리에 뭐 오거나 그 위쯤 되는 이 아이들에게 아이인 로즈벨트 FDR에게 이 50대, 60대, 70대의 그 연장 또는 연로하신 분들이 시니어 시티즌들이
Sir라고 아이를 부르게 됩니다. 그렇게 대단한 그 경제력과 사회문화적인 그런 지위를 누렸던 로즈벨트 꼬맹이였죠. 그렇게 크면서 로즈벨트는 고등학교 갈 때까지 학교를 다닌 것이 아니라 훌륭한 프라이빗 튜터 선생님들, 가정교사 선생님들의 집에서 홈스쿨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딩 스쿨을 간 것은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매사추세츠의 그라튼 그런 보딩 스쿨을 가게 됐고요. 처음으로 이제 학교를 다닌 것이죠. 물론 9살에 독일에서 잠깐 공립학교를 다닌 기록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것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역시 귀족, 지금도 물론 교육비가 비싸서 굉장히 훌륭한 성적을 내고도 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요. 하버드 대학에서 역사학을 그 학부에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는 콜롬비아 뉴욕의 법대를 가게 됩니다. 거기서 법대 뉴욕 bar exam 그 사법시험 뉴욕 주 변호사 라이선스를 받기가 무섭게 콜롬비아 대학을 여기서 난 필요 없다 이제 더 이상. 그래서 학교를 나오게 되는 중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뉴욕에 있는 유명한 변호사 회사에 그렇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실제의 변호사 활동 기간이나 활동한 그런 그 강도를 보면은 굉장히 그 미약하고 자비시였던 그런 변호사로서의 그런 지위죠. 취미를 봐도 승마 사냥, 지금도 비용이나 관리가 쉽지 않은 그런 세일링, 네, 요트라든지 테니스, 골프, 뭐 아니면 폴로 게임 이런 것들이 말을 타고 하는 그런 게임 아니에요? 굉장히 그런 고급스러운 그 당시에 전형적인 귀족적인 그런 게임을 스포츠를 하고 그리고 1911년에서 13년에 뉴욕주에 기반을 하고 있잖아요, 이 가문이. 그래서 뉴욕주의 상원 하원보다 역량과 그런 어떤 배경이 강한 사람들이 상원을 가게 되는데 거기 바로 주의 상원에 당선이 됩니다. 그러면서 상당한 진보적인 그런 민주당원의 그런 주 내에서의 그런 리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근로자들이나 사회복지를 강화하는 그러한 정책을 지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913년에서 20년까지 미국의 지금은 우리가 이해하기 좀 힘들지만은 The Navy Department 해군 교육부 그러면 이상하죠. 해군부가 있었습니다. 즉 미국이 세계에 그렇게 해군의 세력을 떨치는 그래서 뭐 괌이라든지 그런 데를 필리핀에서 인수를 하잖아요. 고전에 그러면서 세계 미국의 위력을 떨치는 그러한 부서의 Assistant Secretary 차관이 됩니다. 그야말로 승승장구하는 그러한 로즈벨트의 모습이었는데요. 불행하게도 그 다음에 21년에 한여름에 느닷없이 소아마비를 겪게 됩니다. 절망, 고통, 그야말로 비극으로 그렇게 늪에 빠져서 헤매던 로즈벨트였는데요. 28년까지 그 7년 동안 그래도 용기를 잃지 않고 재활을 하고 물론 그 병 자체의 그 증세 특히 허리 아래에 그 영어로 paraplegic이라고 그러는데요. 하바 안신이 완전히 마비되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 수영도 하고 계속 그렇게 재활 치료를 하면서 정체 복귀가 됩니다. 어떻게 성공하냐면 29년에 뉴욕주의 Governor, 주지사에 당선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2년에 미국 미합중국 대통령 선거에 민주당 그 후보자로 나와서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33년부터 45년까지 4번을 대통령에 당선된 유일한 사람, 3번도 없죠. 네. 그러나 4번을 당선이 된 국민들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던 그런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사망은 1945년 4월 12일에 조지아주의 따뜻한 제법 뜨거운 그런 광물 온천이 있는 웜 스프링즈라고 하는 곳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1945년 봄에 대공황, 1929년에 시작되었던 대공황, 사람들이 밥을 먹지 못해서 35년, 32년, 33년, 36년 이런 때까지 사람들이 빵가게 앞에서 주인이 마음을 바꿔서 혹시 나한테 빵이나 쑥을 주지 않을까. 사람들이 줄을 서 있던 그런 시대죠. 그거를 진정을 시키고, 그리고 1941년 12월 7일 펄하버 진주만에서 대공격을 일본에게 받으면서 바로 그 다음 날 미국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로즈벨트가 전쟁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차 대전에 들어가죠. 그래서 The Allied, 그 연합국을 승리의 길목에 얹어놓은 그런 시점에 또 불운하게 세상을 떠나는 1시간 남짓 뇌출혈로 이제 떠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1921년에 39세 중년의 나이입니다. 어린 시절도 아니고 인생의 탄탄대로 아무도 그런 물질적으로나 정치 그런 가문의 그런 세력으로나 부러움이 없는 FDR이 폴리오의 소아마비를 겪으면서 그것이 재난인지, 그러나 개인적으로 불굴의 용기와 희망으로 그거를 딛고 일어서서 개인적으로 또 다른 많은 그런 놀라운 성취를 하고 국가와 사회에 희망과 용기를 주고 국가의 대공황을 극복하고 세계에 그런 전체주의의 그 참담한 이제는 세계의 문명이 끝나는가라는 그런 커다란 명제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 위태로운 그런 상황에서 세계를 연합국의 승리로 이끌었던 그러한 축복의 인생이었다고 봅니다. 이 폴리오를 겪게 된 것은 1921년에 그 39살 때 지금의 노바스코시아 또는 뉴 브런스윅 요 사이 지점인데요. 캐나다 동부의 대서양 바닷가 연안입니다. 거기서 물에 빠졌어요. 그러면서 어슬어슬 춥고 구토증이 나고 등이 근육이 아픈, 그래서 여름감인 것으로 의사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에 한쪽 다리가 마비가 되고 다른 한쪽은 힘을 쓰지 못하고 이틀째에는 양쪽 다리가 모두 마비 증세가 왔어요. 그 다음 날에는 가슴부터 아래로 마비가 확대가 되는, 그리고 불과 8, 9일 만에 완전히 이게 감기가 아니라 그렇게 infantile paralysis, 이 폴리오인 것이죠. 그걸로 확실히 진단이 내려지고 계속 고열과 그런 통증이 계속되다가 10월 말에는 이것이 하반신 영구 마비다라는 그런 판정이 그런 내려진 그런 불운한 시간이 다가오게 된 거죠. 그래서 철제로 된 그 브레이시스, 그 다리에 클립을 해갖고 딱 채우는, 그래서 몸을 그 브레이시스로 지탱을 하면서 일어나고 또 지팡이를 사용하고 측근들이나 가족의 부축을 받고 일어나고 그러면서 휠체어에 타서 약간씩 이동을 하는 그런 것이 로즈벨트의 이제 39년 이 여름 이후에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년 후에 1924년부터는 그렇게 따뜻한 지역에 따뜻한 물이 건강에 재활이 좋다고 그래서 조지아주 남쪽이죠. 거기에 웜 스프링스, 이름 자체가 따뜻한 그 스프링이 여기서는 그런 샘물, 온천물이에요. 그 온천은 이제 가게 된 거죠. 자주 거기를 가게 됩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이렇게 웜 스프링스 조지아의 리틀 화이트 하우스라고 불리게 돼요. 요게 지금 다른 그 성인들, 소아마비 환자들과 함께 대화도 나누고 수영도 같이 하고 그렇게 가족처럼 지내는 그러한 모습인데요. 여기에서 32년에 이제 자기가 지은 카티지가 그 오막집이 이렇게 더 리틀 화이트 하우스로 불리게 되고 45년에 또 여기 잠깐 휴양을 갔다가 물론 거기서 또 다른 사적인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시간 남짓, 얼마 짠박한 시간에 대형의 그 내추럴 이 와서 거기서 사망하게 되는 세상을 떠난 그런 또다시 불운이 찾아오는데요. 이렇게 자기가 애정을 갖고 사회에서 그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런 대화를 나누고 그들과 친밀한 그런 관계를 나누고 하는 것이 이 FDR에게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갖지 못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영어로 underprivileged라고, underprivileged 많이 쓰는 그런 말이죠.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온정을 갖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바로 이 폴리오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잠깐 쉬는 동안에 그렇게 맞이한 사망. 여기서 장례 열차가 시작이 되고 자기의 집무실인 화이트하우스에 잠깐 들려서 거기서 다시 이제 열차를 타고 그 시신이 자기 고향 뉴욕 위에 그 하이드 파크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 열차 길가에 수백만의 사람들이 나와서 그렇게 울었던 그러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대통령입니다. 여기 지금 사진에서는 햇빛을 저쪽으로 반대쪽으로 받아서 어둡게 나오고 있는데요. 요 하얀 와이 셔츠에 요 좀 어둡게 나온 요 분이, 오른쪽에 계시는 분이 FDR이에요.